사유의 즐거움. 생각이 많아지면 몸이 굼떠진다고 결혼 후 동시다발로 주어진 일을 해낼 때마다 생각 없이 앞만 보고 움직였다. 한 주제에 대해 오랫동안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은 학자나 작가들의 몫이라 생각했다. 흔히 책 읽기가 생각의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책을 읽었지만 쉽지 않았다. 정희진 작가가 말한 대로 책 읽기는 생각하는 노동이 아닐까? 육체 노동을 매일 즐겁게 해내기가 어렵듯 생각하는 일도 노동처럼 힘들다. 하지만 생각도 노동이라면 꾸준히 하면 숙련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노동이든 꾸준히 했을 때 일이 능숙해지고 쉬워지듯 생각하는 노동도 그렇다. 책 모임을 통해 떠오른 생각들을 메모하고 정리하고 말로 나누면서 사유하는 시간이 늘자 사유하는 즐거움을 조금씩 느끼게 됐다. 국어사전에서 사유란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일, 개념, 구성, 판단, 추리 따위를 행하는 인간의 이성적 작용이라고 나온다. 토른의 전사 for에서 정한섭 작가는 작가나 텍스트가 강조하는 가치에 대한 수용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사유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가치 습득이 아닌 가치 명료화가 되는 과정을 독서와 토론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내 삶과 연결된 사유를 강조한다. 내 삶을 속속들이 꿰뚫어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나와 주변을 바라보며 사유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단계나 속성이 있지도 않다. 그러나 독서 토론을 통해 여러 사람과 토론하다 보면 다각도의 시선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 시선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어떤 책을 읽더라도 나와 연결해 읽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독서 과정이다. 결국 객관적인 지식 습득을 넘어 그 지식 안에서 사유를 통해 나만의 깨달음을 얻고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궁극적인 독서의 기쁨이지 않을까? 그러나 책을 읽으며 작은 사유를 시작할 시동은 걸었지만 그저 잡생각으로 끝나며 힘없이 다시 시동이 꺼지고 만다. 그 생각을 좀 더 깊은 사유의 세계로 즐겁게 끌고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첫째, 사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이다. 사실 책을 읽기 전과 후 겉으로 보이는 큰 변화가 없다. 그렇기에 책을 읽고 사유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책 모임을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하루에 하는 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요리하고 아이 씻기고 청소하는 주부의 삶은 그대로며 돈을 잘 버는 법을 알지 못하는 지금도 여전하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행복함을 자주 느낀다. 좀처럼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다. 마음의 편안과 만족감이 겉으로 격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책을 읽고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 점이다. 가족, 친구, 이웃을 넘어 내가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책으로 만나며 그들만의 이야기와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좀 더 타인에 대한 상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어쩔 수 없음을 먼저 헤아려보고 최대한 이해해보려는 노력 말이다. 잦은 독서 행위로 하루의 기쁨이 잦아지는 것은 사유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 일상을 제3자의 입장으로 객관화시켜보는 연습,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타인을 향한 이해심은 책을 통해 얻은 사유의 시선이다. 내 삶을 사유하면 더 행복해진다. 둘째, 사유할 물리적인 시간이 적어서이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며 매일 마감에 쫓기듯 살아낸다. 오늘 해야 할 설거지, 오늘 끝내야 할 옷 정리, 오늘 입금해야 할 관리비, 오늘 먹어야만 하는 맛집 음식, 오늘 꼭 사야만 하는 마지막 세일 옷. 끝없이 오늘의 할 일을 적고 오늘 밤이라는 마감에 쫓긴다. 나는 20대에 비는 시간을 만들지 않는 하루가 가장 열심히 산 날이라 생각하며 살았다.
30대에는 신세 한탄, 불안, 피곤함에 찌든 힘 빠지는 잡생각이 주를 이루었다. 잠시나마 아이가 내 곁에 없는 자유부인이 되면 혼자 있기보다 누군가와 꼭 함께 하려 했다. 혼자만의 대화보다는 누군가와의 대화가 쉬웠다. 그땐 고독이 내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처럼 끝없이 할 일을 재촉하는 일상에서 나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은 일부러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휴대폰과 리모컨을 든 손에 책을 들어보자. 책과 함께라면 고독이 느끼지도 못할 만큼 머릿속이 시끄러워진다. 수많은 생각과 질문이 거품처럼 생겨나면 그때부터 사유가 시작된다. 셋째, 사유의 즐거움을 느껴본 경험이 없어서이다.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작가가 말한 생각에 동조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왜 나는 이게 옳다고 보는 것일까? 내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서 고착되었고 옳다고 믿는지 궁금했다. 또 내가 지금 옳다고 믿는 사실이 정말 그러한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진짜 공부를 한 적이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말 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애써본 경험이 없었다. 누군가와 끝장 토론을 하면서 힘들게 내 생각을 얻은 게 아니었다. 내가 가진 지식 모두 너무나 쉽게 얻어진 것 같았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한 말이면 의심 없이 수용부터 하다 보니 그럴 만한 지위를 얻지 못한 사람의 의견은 무시하기 일쑤였다. 책을 골라도 꼭 유명한 책, 저명한 저자의 책만 골라보려 했다. 스스로 양서를 고르기보다 양서라고 확정된 것들만 쫓아다녔다. 뛰어난 저자들의 생각이 마치 내 생각인 양 믿어졌다. 그 순간 책 읽기와 책 모임을 그만두었다면 결코 나의 주관적인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얼마나 즐거운지 느껴보지 못했을 것이다. 잠시 혼란스럽고 책 읽기를 그만두고 싶을 때 책 모임이 큰 도움이 되었다. 다양한 책들을 읽으며 책들 사이에 교집합을 찾아낼 수 있었다. 신뢰할 만한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조금씩 내 생각에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 이것을 깨달았다고 흔들리지 않는 소신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니다. 난 아직도 수없이 많이 흔들리고 내 생각에 의심을 품는다. 확단을 머뭇거리게 된다. 절대, 완전, 반드시라는 말들이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예전보다 사고의 불안을 종종 느낀다. 그러나 이 흔들리는 줄타기는 건강한 불안정이며 내게 공부할 동력, 마르지 않는 사유의 갈망을 주고 균형을 찾으려는 탐구의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